지난주 금요일이죠. 셀트리온에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요. 관련주들이 많은 큰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 관련해 가지고 어떤 기사가 있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 우려에 발목 잡혔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급반등, 하반기 본격 회복이라는 내용인데, 증권가로부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 대장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급등하며 장을 마쳤다 라고 나왔죠. KB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하반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내용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여하튼 램시마 SC 유럽 출시 허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뭐 트록시마도 있고 램시마도 있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램시마 SC를 개발을 완료하고 유럽에서 조금 있으면은 하반기 정도의 승인을 받으면 판매가 될 거예요. 그럼 이 램시마 SC가 뭐냐라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같이 PPT를 만들었으니까 보실게요. 셀트리온에서 바이오시밀러로 만든 램시마라는 생물학적 제제가 있습니다.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인데요. 일단 생물학적 제제를 보려면은 이걸 봐야 돼요. 자가면역 질환을 알아야 되는데, 자가면역 질환이 뭐냐? 우리 몸에 면역 체계가 있잖아요. 그럼 면역 체계가 이제 바이러스나 어떤 감염이 생기면 몸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멍청하거나 아니면은 정신이 나가가지고 정상적인 제 세포나 우리 장기에 대해서 이물질 취급을 하면서 공격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 완치의 개념이 없고 거의 대다수 대대수 이거 아니 잘못됐어요. 재발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의 평생 달고 사는 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자가면역 질환은 이 정도로만 알아보고,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제가 있느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에 가면은 항염증제나 스테로이드 처방을 받아요. 왜냐면은 이 자가면역 질환 자체가 염증이 계속적으로 나는 거예요. 원인 없이. 예를 들어서 뭐 장애도 생길 수 있고 관절에도 생길 수 있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여하튼 그 것들에 대해서 염증 발생을 억제시키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염증제를 처방하거나 스테로이드를 처방하게 돼요. 근데 이것들이 효능이 없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이 스테로이드는 알고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진짜 많은 부작용이 있는데, 뭐 보이시죠? 내성을 동반한 증상 악화와 실명, 골다공증, 고관절 질환, 백내장, 이거 말고도 엄청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쓰는 게 면역 억제제예요. 면역 억제제는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염증이 생기니까 염증을 억제하는데, 염증이 생길 때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은 면역을 억제시키면 염증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건 말 그대로 우리 몸의 면역을 억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염증이 안 생기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기라든지 어디에 칼에 베었어, 그러면 감염이 쉽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해진다, 그럼 뭐 급성으로 폐렴이 걸릴 수도 있고 결핵에 노출이 돼서 쉽게 걸릴 수도 있고, 이런 부작용이 당연히 발생이 가능하겠죠. 면역을 억제시키니까. 그러면 이제 묵은실에 입원을 하거나 뭐 같이 병행 치료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온 게 바로 생물학적 제제라는 건데, 항 TNF라고 써 있잖아요. TNF가 뭐냐면은 종양괴사 인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떠한 종양세포가 생기는데, 이 종양세포가 생겼을 때 이 종양괴사 인자가 가서 종양세포를 없애요. 근데 이 종양세포를 없애는 종양괴사 인자가 얘를 없애면서
엄청나게 많은 다량의 염증을 유발시킨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이 생물학적 제재를 개발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레미케이드예요. 레미케이드가 이제 어떤 이제 돈을 잘 버니까 셀트리온 쪽에서도 바이오시밀러로 렘시마라는 제품을 개발해서 출시를 했어요. 최근에는 렘시마 SC를 만들었는데, SC는 뭐냐면은 피하 주사예요. 우리 환자가 집에서 처방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건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가 면역 질환 자체가 평생 달고 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병원을 왔다 갔다 하기 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뭐 직장인분들이 하루 쉬고 병원에 가고 하기가 좀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렘시마 SC라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건데, 이 관련해 가지고 요번에 공장 가동 재개 내용이 나오면서 이 내용을 담은 증권사 리포트가 공개가 되고,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적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뭐 이것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금요일에 엄청나게 큰 급등이 나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 거 한번 보실게요. 자,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성분은 인플릭시맙인데 적응증 보시면 류마티스 관절염,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척추염, 대장염, 크론병은 뭐 입에서 식도, 위, 소장, 대장 다 염증이 생기는 게 크론병이에요. 소압 크론병, 뭐 건선 다 아시죠? 피부병입니다. 건선성 관절염, 네, 다양해요. 이걸 이제 좀 진전시키는 효과가 있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종양괴사 인자에 대한 중화 반응을 유도하여 질환의 진행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있죠. 자, 그럼 자가 면역 질환이 이 주사 한 방이면 끝나느냐? 아니요. 주사 한 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달 맞았으면 뭐 2달 있다가, 그 다음엔 뭐 4달 있다가, 그러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맞는 건데, 이것도 계속 맞다 보면은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뭐 다른 처방을 받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서양 의학 쪽에서는 완치 개념이 없습니다. 뭐 한의학 쪽 관련해 가지고는 내용이 되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뭐 이 크론병을 완치시킨 뭐 한의원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일도 있는데, 그게 근거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하튼 자가 면역 질환은 평생 내가 관리하면서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질환이다 때문에 렘시마 SC,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집에서 환자가 직접 주사할 수 있는 피하 주사제를 개발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적 개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셀트리온 쪽에. 그리고 향후 이제 올해 하반기 쪽쯤에 유럽 시장에서 승인을 받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유럽 시장에서 진출이 된다고 하면은 몇 년간 정도는 매출 성장에 기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 보세요. 이것도 바이오 시밀러기 때문에 언제 어떤 기업에서 렘시마보다 좋은 제품을 출시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된다면 렘시마가 메리트가 떨어지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물학적 제재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종양괴사 인자라고 했어요. 그럼 종양을 없애는, 이 세포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암 발생 확률이 증가합니다. 근데 이런 걸 왜 처방하냐? 계속적으로 이제 처방을 하고 있어요. 왜? 자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스테로이드도 안 듣고, 자, 안 넘어가는데, 예, 스테로이드도 안 듣고, 항염증제도 안 듣고, 면역 억제제도 안 듣고, 그러면은 당연히 생물학적 제재 사용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내가 처방 받았을 때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적 제재를 치료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기사를 같이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잠깐만요. 마우스가 어디 갔지? 예. 레미케이드, 엠브렐, 휴미라 관절염 치료제. 이 관절염이 류마티스 관절염 말하는 거예요. 암 유발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생물학적 제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종양 괴사 인자를 억제시키는 거라고. 내용을 보시면 자, 레미케이드, 휴미라, 엠브렐 등 TNF 차단제로 불리는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치료 약물들이 아이들과 성인, 암 발병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건 당국이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아까 여기 있네요. FDA는 현재 레미케이드와 엠브렐, 휴미라로 치료된 아이들과 젊은 성인들 사이에서 발생한 모든 암 발병 케이스에 대한 정보를 제조사 측에 요구했다. 이게 날짜가 언제죠? 자, 보이시죠? 2008년 6월 5일입니다. 2008년 6월 5일. 지금 몇 년도예요? 2019년도예요. 불과 1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기사는 언젠가 2015년 8월 19일 거예요. 레미케이드 성분명 인플렉시맙 관련 임상 증례라는 내용인데 요 밑에 한번 볼게요. 자, 중요한 게 한번 볼게요. 장기적인 팔로우업 동안 2명의 사망자와 2명의 발암 사례가 발생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당연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환자도 감안을 하면서 이 치료제를 처방을 받고 할 거예요. 여하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 회사가 어떤 제품을 개발해서 뭐 상용화를 하고 있는지 처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본 거니까 그런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 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다른 제품 개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한번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